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콘텐츠를 올릴 때 좀 밸런스를 잡고 싶은데 요즘은 문득문득 떠올라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스타시드 라디오가 연속으로 좀 몇 개를 하게 되네요.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 내용 이어서 어제 내용 중에 제가 인간관계 관련돼서 실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인간관계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중반 사이부터 영혼이 실제 존재하는가, 사후세계가 있는가, 우리의 마인드나 우리의 감정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 현실에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20대에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당시에 그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들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냥 미친놈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어요. 근처에 있는 구립시립도서관에 가서 제가 궁금했던 카테고리에서 유명한 책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쭉 읽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사후세계에 관련된 책이 읽고 싶다, 혹은 사후세계를 경험했거나 혹은 유체이탈을 경험한 사람들,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서 몸으로 돌아왔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증명이 되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당시에는 한국에 관련된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정신세계사라는 이런 스피리추얼한 쪽이나 아니면 다루지 않는 이런 마음, 그런 쪽에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아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책 뒤에 보면 이제 참고한 책이나 아니면 번역한 책이었다면 원작자나 그런 것들이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서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해외를 통해서 책을 구입해서 원서를 읽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유튜브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매체가 없었고요. 한국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그런 것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설사 그런 블로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무슨 사이비 종교 냄새 나고 뭐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저는 이것들을 내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지, 뭐 죽어서 어디 이상한 세계에 갔는데 그 세계에서 뭐가 있었고 그런 거는 솔직히 호기심 정도는 있었지만 제가 진정 추구해서 알고 싶은 그런 방향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무슨 도인처럼 막 한자 막 쓰고 한복 입고 다니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싫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냥 사이비 같았어요. 다 사기꾼 같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정보를 취합하고 알기 시작한 거였는데, 정보를 취합하던 시기 안에 하나의 가닥이 잡힌 게, 정말 내가 마음먹은 게 정말 에너지화 돼서 그 에너지가 확실히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이것을 실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실험 안 해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고 그냥 동화죠. 흥분을부죠. 착하면 복 받고 나쁜 사람이면 벌 받고, 그거는 그냥 동화 같은 내용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커스가 잡혔고, 그럼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 뭘까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게 인간관계에 관련된 실험이었고요. 저는 긴 텀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또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어요. 정말 실험일지를 쓸 정도로 디테일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조건을 설정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실험 대상이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한국에서는 제가 만나는 인맥들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인맥들이거나,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는 만나서 물론 부드럽게 만남을 잘 이어가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DNA상으로 갖고 태어난 성향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실험을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인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제로 상태, 저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저도 그 상대방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모르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알게 된 이 이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에너지화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달된 에너지가 긍정적인 것이라면 상대방도, 그 사람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를 나에게 물질적으로 돌려줄 수 있다 라는 거죠. 물질적이란 게 저한테 돈을 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저에게 따뜻하게 뭔가를 해주는 거죠. 말이건 행동이건 저에 대한 이미지적 생각이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제 실험이 시작한 거죠. 대신 실험에는 두 가지 큰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에게 선입관을 갖지 않을 것. 상대방의 외모로 선입관을 가져버리는 순간 제 안에서는 긍정적인 선입관이면 상관없지만 부정적인 선입관일 경우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감정이 안 좋게 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태어난 DNA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개인적인 개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잣대질하지 않는 것.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B 둘 다 너무나 평판도 좋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A라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말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성향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고 평판도 좋은 사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워, 벌써 부정적인 느낌이 돼버려서 제 개인적인 개성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한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똑같아요. B라는 사람이 착하고 평판도 좋고 누구에게도 친절한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꿍하고 있어. 어딜 가든지 자연스럽게 좀 어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웃고만 있고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 벌써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입관을 가져서 제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돼버리는 거죠. 첫 번째 조건과 다른 거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주변 평판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주변 평판을 제가 들었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래.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거나, 아니면 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은 거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겉에 살짝만 보고 내 선입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A인 거죠. A, B 경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일단 그 두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는 순간 실험 자체의 조건이 깨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D1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만난 사람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한 감정을 가졌어요.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따뜻한 감정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아이 컨택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제가 이 실험을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장치가 중간중간에 계속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쟤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말도 없어, 짜증나게,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계속 바라봐 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내 개성, 내 에고가 만든 좋고 싫음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서 그 생각을 누르고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아무 선입관이 없는 하얀색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이야기를 건네주고 또 행동을 해주고 하는 쪽으로 바로 방향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을 두 달 반 정도 이어갔는데, 일단 실험에 대한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어냈어요. 에피소드를 3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 실험의 또 결과가 더욱더 확실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3가지 에피소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3가지 에피소드는 저에 대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 자기 잘났다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들린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건데, 순전히 실험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가 얻은 결론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선입관을 좀 내려놓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굵직하게 제 실험의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머문 다람살라 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 친구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나이가 그 게스트하우스 머무는 손님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위였고 나이가 자기가 많다고 느끼고 또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고위직 어떤 일이었어요. 정부 쪽 일인지 대기업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굉장히 잘 벌고 스피리추얼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온 친구도 아니었고, 이 친구 성향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개성도 되게 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물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굉장히 강하게 찔러요. 네가 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건네요. 물론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렇게 교양 없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교양을 가지지만 굉장히 송곳처럼 찌르는 식의 얘기를 건네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그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싫어하진 않고 은따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챙기지 않고 뭐가 있으면 조인하면 어때? 라는 얘기를 건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식의 대우를 받는 친구였는데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제 실험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도 모르게 그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긴장을 해야 되죠. 저도 모르게 자꾸 안 좋은 감정, 그 사람이 싫다 감정, 그 사람이랑 말하고 싶지 않다 감정 같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계속 누르는 거죠. 근데 잘할 수 있었어요. 정말 만족할 정도로 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걸으면 잘 들어주고 또 뭐가 있으면 챙겨주고 제가 뭘 하나 먹으면 같이 맛 좀 볼래 하고 얘기해주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같이 따라가주고 그리고 제가 갔던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오늘 뭐 할 거야 물어보고 특별히 할 게 없다고 하면 거기 한번 같이 가볼래 혹은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진짜 좋아 가서 책도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친구를 대해줬고요. 실험이니까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존심도 세고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 감이 오셨잖아요. 거기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더럽고 사람들도 싫고 그렇다면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가격이 훨씬 높은 일단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고급진 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돈 많다면서 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요? 거기는 호텔이 없어요. 호텔 가려면 시내 쪽으로 훨씬 내려가야 돼서 돈이 없어서 그런 데 묵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있던 그 장소에서 결국에는 제일 비싼 데로 간 거예요. 그 친구는. 그러면서 저랑 떠나는 걸 아쉬워하면서 100m 떨어졌으면 쉽게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알잖아요 서로가. 사실 그렇게 가버리면 매일매일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쉽게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서로 알잖아요. 나이도 서로 있고 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 친구가 갔어요. 근데 가고 다다음 날인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냐고. 여기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마당도 너무 예쁘고 너 명상 좋아하니까 여기서 햇살 받으면서 잔디밭에서 명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매니저한테 다 얘기해놔서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하고 있는 그 특별한 할인가보다도 더 싸게 해달라고 자기가 따로 부탁해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걸 할 친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설득시키고 수고를 해서 저를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챙기더라고요. 단 한 번도 누구를 챙기는 느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고마우니까 장소를 옮기진 않았지만 그 친구 머무는 데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돌아오긴 했는데 이유는 제가 있던 곳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같이 있는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결론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항상 투덜투덜거리고 사람들 안 좋은 것만 찾고 단점만 자꾸 지적하고 그리고 나이 많다고 밑에 사람 취급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지만 제가 두 가지 실험 조건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는 저에게만 유일하게 마음을 열어주고 저에게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3명의 이야기 중 한 명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 나이는 20대 중반 그리고 하는 일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해요. 조명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이 친구 파트너가 중국의 거물, 진짜 말 그대로 거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사위. 지금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직접 제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은데 이 친구와의 에피소드는 정말 너무나 많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말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 간단한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이 친구는 자기가 머리 좋은 거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머리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20대 중반까지 엄청난 성공으로 이끈 친구예요.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머리도 좋고 성공도 했기 때문에 인생의 공식을 갖춘 친구였어요. 뭐냐면 두뇌가 좋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연애를 잘하고 싶고 여자들한테 인기남이 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읽어요. 정보를 다 취합해서. 예를 들면 데이트 예절 그런 책부터 인기남이 되려면부터 남자의 매너 뭐 이런 거부터 관련된 책을 자기가 최대한 뽑아서 다 읽어요. 그래서 자기 두뇌에 다 집어넣죠. 그리고 거기서 배운 대로 행동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식의 매너를 지켜줘야 하며 시선은 어디에다 둬야 하며 이런 거를 굉장히 다 수치화해서 메모를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다 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카테고리가 있고, 사랑의 카테고리가 있고, 자신감의 카테고리가 있고, 설득에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 저한테 직접 보여줬는데, 어플 중에서 노트 어플로 제일 인기 많은 어플이었는데, 아무튼 그 어플을 쓰는데 직접 다 보여줬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친구였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야같겠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딥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로 머리 안에서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저도 뭔지는 알죠. 그 친구만큼 성공은 못했지만 저도 나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아는 거죠.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또 선입관을 만들고 얘보다 내 자신이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겠죠. 선입관을 지우고 나의 에고를 지우고. 이 친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향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잘난 체를 너무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싫어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에고가 전부인 친구였어요. 삶의 인생의 미스터리 같은 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두뇌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으니까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직접 증명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나 봐요. 희한한 놈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런 식의 리액션이나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벌써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식의 리액션을 보여줄지를. 이 사람이 A라고 행동했을 때는 자기는 A-1로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고, 이 사람이 B라고 행동할 때는 자기는 B 플러스 1이나 2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것대로 제가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살짝 충격을 먹었대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저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잖아요. 이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에너지로 대해주고 싶다, 그냥 단지 그거 하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 머릿속은 수많은 공식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A1이 아니네? 그러면 A2겠지. 아니야, A2도 아니잖아. A3이겠지. 아, A3도 아니네? 그럼 B인가? B1이네? B1처럼 보였는데 B1도 아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혼자 머릿속에서 세포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죠. 저는 단순히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단지 하나였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에게 나름 베프가 됐는데, 이 친구가 베프가 됐을 때 저한테 고백하듯이 얘기해 준 게 뭐였냐면, 자기가 사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 제 뒤를 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이론을 증명하려고. 마음속까지 착하게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는 이미 인간관계에 결론을 냈어요. 모든 것이 이익관계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한 척 연기를 하는 것 뿐이고 뒤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고,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이것도 되게 웃긴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뭘 했냐면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좀 대단한 친구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 그리고 저랑 전혀 친하지 않고 인사만 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 몰래 찾아가서 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나중에 다 이 얘기를, 모든 얘기를 다 해줬을 때 제가 제 결론에 또 플러스가 된 거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친해졌을 때, 야, 나는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서 물었어. 왜냐면 단 한 명이라도 너에 대해서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너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테니까. 자기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런 사람을 찾은 건데, 기승전 다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왜 너를 좋아해? 모든 사람이 왜 너를 칭찬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 이론이 깨져버렸으니까. 너 도대체 너는 여기 왜 왔고 뭐 하려고 왔고 너는 대인관계 할 때 어떻게 한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같이 있을 때마다 네가 깨달은 거 알려줘, 네가 깨달은 거 알려줘.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알려줄 게 없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나는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한 것밖에 없다. 나는 마음이 에너지화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게 바로 그 순간에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게 물리적인 가슴을 뚫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내 에너지가 들어갈 경우, 그것이 맞닿을 경우 개인차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전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 뿐이다. 근데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화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저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 착한 마음이 점점점 생기는 단계인 것 뿐이지 제 DNA 자체가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20대는 방금 이 친구랑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그게 제가 타고난 DNA니까. 그래서 또 두 개의 주제를 나중에 설명드릴 때가 올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한테 12시간을 내달라고. 그리고 12시간 동안 나랑 이야기만 해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 이 우주의 철학을 설명하고 싶다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12시간 동안 둘이서 이야기만 했어요. 서로 노트 펴놓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친구는 이 우주의 모든 질서가 숫자 0과 1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저한테 기호화해서 보여줬어요. 그 친구가 그때 제 노트에다가 쓰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F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진짜 놀랬죠. 증명이 나름 되니까. 증명이 진짜 됐어요. 제 머리로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친구 설명할 때 제가 태어나서 만난 모든 인간 중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관,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다 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저로 인해서 깨졌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발을 담그게 해준 게 저라고 드문드문 얘기를 아직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새해 인사도 나름 장문의 메시지로 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말 들을 때 되게 고맙죠. 제 채널에서 가끔 도움 많이 됐다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고마운 것처럼 똑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이거였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콜롬비아 여자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하던 대로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냥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을 실제로 갖고 마음으로 대하자. 이 실험에 대해서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말이나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마음에 대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더, 말은 한마디였면 제 마음에서는 3마디 5마디 분량의 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롬비아 친구한테도 똑같이 그냥 저는 다른 친구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할 때까지는 자기 속마음을 잘 안 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친해졌을 때 들은 거예요. 두 번째 친구의 케이스처럼요.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남자한테까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을 많이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한테까지도 너무 친절하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저를 게이라고 생각했대요. 게이니까 결국 그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남자가 남자한테 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하질 않으니까. 남자끼리는 서로 좀 쓰레기처럼 대하거든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게이라고 물어봤었나? 아니면 그냥 저를 좀 지켜보다가 아닌 걸 알게 됐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 오해는 자기 안에서 풀리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게이는 아니니까 이제 나랑 섹스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제가 하는 행동, 말, 눈빛, 그런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선입관을 가지고 본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남자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외모도 너무 이쁘고 웃는 얼굴도 너무 이쁘고 그냥 남자들이 볼 때 누구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콜롬비아 출신이잖아요. 남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그랬을 뿐더러,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장기 여행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여행을 하면서도 남자들이 접근을 하면 어떻게든 자기랑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대요. Made in Korea, sex machine, I love sex, I want you.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만약 넘으면 제가 섹슈얼한 뭔가의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 그 미묘한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을 안 넘더래요. 계속해서 같이 있어도. 그리고 제가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스킨십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 상관없는 그냥 스킨십이에요. 친구들 있으면 맨날 그 하이파이브 하고, 그리고 맨날 포옹하고, 막 그런 거 그냥 좋아해요. 다 여자들 만나도 똑같죠. 맨날 포옹하고, 뭐 있으면 포옹하고, 뭐 있으면 포옹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외국 나가면 그냥 문화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포옹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랑.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성 정체성 불문. 모든 인간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그런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절대 진도가 안 나가는,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얘는 또 뭐지?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얘기도.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다 열어주고 지금은 단지 3일? 4일 정도 같이 시간 보낸 것 뿐인데, 그것도 뭐 제 여자친구가 아니니까 뭐 둘이서 계속 같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 방에서 방도 다르고 지나가면서 잠깐 보고, 제가 어디 특별한 데 가던 길이면 너도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해서 같이 데리고 가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자고 얘기하고, 저녁 먹을 때면 같이 저녁 먹을래? 하고 물어보고, 그냥 또 싫다고 하면 가자 이런 거 안 하고 응 알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대한 것 뿐이네요. 그런 식의 일반적인 이성관계를 넘지 않는 딱 고선까지의 끈적거림?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좋아하니까요. 세 번째 케이스인 이 콜롬비아 친구의 이야기는요, 어떤 포인트가 저한테 있었냐면, 이 친구가 선입관이 굉장히 강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만났던 남자들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선입관이 굉장히 강하고 기본적으로 남자를 신뢰하거나 남자를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제가 실험을 했던 이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이 될까? 라는 그 의문을 해결하는데 저한테는 제 실험이 먹혔다,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친절만 가했다면 그 친구가 자주 만났던 그런 일반적인 남자처럼 그 남자들도 분명히 접근할 때는 엄청 잘해줬을 거란 말이죠. 목적이 있으니까. 저도 똑같이 잘해줬을 뿐이고, 하지만 저는 겉으로 행동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겉으로 말만 한 게 아니고, 마음이 일단 뿌리가 된 거잖아요. 그 말과 행동, 눈빛, 이런저런 제스처들, 그런 게 마음이 뿌리가 돼서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저 안에서는요, 상대방은 캐치를 할 수 없겠죠.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그 상대방이, 이 콜롬비아 친구가 취합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은 당장 지금 들은 말, 그 대사, 그리고 당장 이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그 정도 뿐이니까. 근데 저는 그 뒤에 제 마음에서 이어지는 어떤 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지 정말 그 선입관을 깨기에는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짧음에도 불구하고 3, 4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친구의 물리적인 가슴을 뚫고 그 친구의 내면에 있는 선입관의 벽마저도 뚫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친구를 좋아하는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과 말의 뿌리를 그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랑 보낸 3, 4일은 짧은 시간이지만 만약에 불타는 사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썸 타고 사귀고 섹스도 많이 하고 그 3, 4일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누군가와 너무나 잘 맞으면. 제가 보낸 3, 4일은 그런 특별한 3, 4일이 아닌 거였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될 때 3, 4일을 만난 이후에 지금 1년, 1년 반 사이까지 한 번도 실질적으로 다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으로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해 주게 되었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조차도 실험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저희 둘 사이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은 안 돼서, 때마침 최근에 그 연말이랑 새해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대사 말고요, 이
이 친구가 말할 때 담겨 있는 저에 대한 감정, 마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에너지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히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일단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말한 포인트, 저를 칭찬하는 내용에 집중하면 전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얻은 실험 결과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진지하게 의문 정도는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정도요? 그게 뭐냐면 정말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주 만날 수도 없는데 사람의 관계가 진심으로 따뜻할 수 있구나. 정말 마인드가 에너지화돼서 사람들에게 진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정도의 적어도 진지한 의문은 가질 수 있으실 거니까 이따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오늘 제 개인적인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결국 저한테는 성공적인 제가 원하던 결론을 얻었던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실험 내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만큼 지금 한국 사회에 돌아와서 하고 있지 못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는 모든 게 편안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제가 일을 하면서 한국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과 얽힌 대인관계 안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불쾌한 출근길을 견디고 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허탈하게 집에 돌아오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견디고 집에 와서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또 하루가 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견디면서 그런 일상 속에서 했던 실험이 아니었잖아요. 완벽하게 편안한 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제가 유일하게 했던 거는 명상하고 저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실험을 순수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정도로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또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기본적인 인간관계 철학은 물론 그 실험과 똑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실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속으로 막 우국하고 속으로 막 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누르고 화낼 것을 화를 내지 않더라도 차가운 말투로 나갈 때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신 조금 그래도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정도를 만약에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굵은 뿌리는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말을 안 하더라도 눈빛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챙기고 조심하고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뿌리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나마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도에서 인간관계 실험을 집중적으로 할 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런 퀄리티만큼 한국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나 이런저런 것 보지만 이렇게 사람들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신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신뢰를 부풀려요. 뭔가 이 사람은 더 대단하거나 예를 들면 더 착하거나 더 멋있거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다루는 카테고리 주제 자체가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서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저리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를 꼭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인간관계 실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도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겠어 라고 마음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자기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는 분리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별 관심 없고 그냥 오케이 이 정도의 사람, 그리고 좀 싫어하는 사람,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그냥 좀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말도 섞고 뭐 밥도 먹고 뭘 하긴 하는데 그냥 좀 싫어, 느낌이 싫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실험은 그 마지막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니킥을 한 대 날리고 싶은 사람, 계단에서 살짝 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실험에 똑같이 이용하려고 너무 자기를 쥐어짜지 마세요. 얘는 예외야. 약간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정말 뒷모습만 봐도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진짜 잘 되길 바라고 진짜 행복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먹어요. 인간인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단지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올 때 그냥 그것만 0으로 만들기,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플러스 1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0으로 만들기. 진짜 정말 이 새끼를 하는 순간 나마스테 나마스테 하면서 그냥 0으로 만들기. 내 마음속 이미지에서 그냥 지우자.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노력만 기울이시고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한테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주고 싶다. 이 사람이 잘 되는 거에 질투 안 하고 진짜 축하해주고 싶다. 이런 식의 따뜻한 마음은 이 쓰레기 제외하고, 조금 느낌이 별론데 싫은데 전혀 관심 없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 나머지 케이스에만 적용시켜서 실험을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했던 말, 행동,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나 길게 이야기한 내용을 두 줄 요약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차피 제 채널에서 다시는 안 다룰 내용이니까 최대한 완벽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내용까지 전달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콜롬비아 친구한테 온 보이스 메시지 붙일 테니까, 저를 칭찬해주는 그런 대사 내용,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목소리 안에 담긴 그 에너지, 그 느낌을 포인트로 제가 아까 꼭 캐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또 스스로가 오늘 제가 다룬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의 내용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피스. You are the angel for me. You are always the one who appears and makes me smile with such a nice words through me. I don't deserve. I've been lost with these last days, like, with the Christmas things, and this friend, this French guy. I don't know. We've been like in Gili Tea is another island, like 2 hours from Bali, and it was amazing. I was like, oh, I don't know if I want to go. I didn't want to spend money. I was like, no, blah blah. He said, no, just come, and there's gonna be more couples, and they rent a villa like you cannot imagine. I didn't take pictures, but it was amazing place. I was like, wow. And super nice rooms, all of them, and with pool in front of the sea. It was really nice. So the New Year's Eve, I drink so much. I didn't like vomit or this kind of thing. Usually don't like techno and these things. When I was dancing, like super happy, I really enjoyed this last day of the year. And yeah, after that, yeah, just trying to be chill. We went for diving. It was a really nice weekend. Now I just came back yesterday to Ubud, to Bali. So I'm like, oh. And I just wanted to say to you, like, you are my angel, like the one that always makes me happy with good vibes. And yeah, hope this year or soon we can catch you. I cannot imagine you here in Bali. We will be like going around, like just chilling on the beach. It will be so nice. I hope to see you. Hope you have the best year of your life. Really, or you just connected a lot to be able to see
around and all the grateful things that you have. Yeah, you have a friend. We got a friend. And yeah, see you. Muchas gracias por el mensaje. Thanks a lot for the message. Y te quiero.